요즘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족이고 뭐고 몰불 안 가리며 보험 사기를 치고 다니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정말 많은 것 같구나.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기도 했고 사람 목숨이 동네 구멍가게에 파는 사탕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 오늘도 그대를 위해 비슷한 괴상한 이야기 하나 해주도록 할게.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야. 일본 후쿠오카현 구로메시에서 4명의 여성이 체포됐어. 제목은 보험금을 위한 2명의 살인, 1명의 살인 미수. 4명 모두 의학 지식이 있는 간호사였고 이 내막을 보면 처음부터 이들은 함께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 범행의 주범은 요시다 준코라는 여성에 의해 시작됐어. 준코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에 능했다고 해. 재직 중 거짓으로 임신했다 속이고 주변인들에게 낙태 수술을 위한 돈을 모으는 사기 행각을 저지르면서 준간호사 자격밖에 갖추지 못한 준코는 정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간호 전문학교에 입학했어. 학교 졸업 후 정규 간호사가 된 후 결혼까지 한 준코는 남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빚을 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어. 그로 인해 1989년에는 3천만 엔, 하나로 3억이 넘는 금액의 빚이 있었지만 사치는 계속됐지. 그러다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게 됐어. 그해 여름 그녀는 자신이 재직 중이던 병원에 취직한 간호학교 시절 친구였던 미유키를 만나 아주 반가워했어. 미유키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였지. 그것도 모르고 미유키는 준코에게 여러 고민 상담을 했고 당시 본인의 불륜 상대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털어놓았어. 준코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인 선생님께 부탁해 해결해 주겠다고 했고 그 무렵부터 미유키는 불륜 상대가 나타나지 않자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믿게 됐어. 준코는 미유키를 집으로 데려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선생님을 언급하며 미유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너와 관계를 해서 임신했어. 임신 기간은 보통보다 훨씬 길어. 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믿게 만들 정도로 허풍에 능했어. 일부러 미유키에게 수면제를 먹여 운전을 시키고 사고를 내고서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그치만 선생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라고 말했고 미유키는 준코의 말을 믿으며 선생님께 금전적인 감사함을 표현했다고 해. 존재하지도 않는 선생님의 활동자금을 위해 미유키의 신용카드를 요구하며 그녀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지. 자금이 한계에 달하자 준코는 다음 대상을 간호학교 시절 단짝 친구였던 히토미로 정했고 준코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한 히토미는 1994년 3월에 남편의 빚과 바람기 때문에 별거한 상태였어. 6월 히토미가 아파트를 팔아 여윳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준코는 미유키를 흥신소 직원으로 위장시켜 히토미에게 전화를 걸게 했어. 남편 빚을 아내인 당신이 당장 갚아야 하는데 평소 우리와 왕래가 있던 준코가 대리인이 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얼마간의 유예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히토미는 준코에게 750만 엔, 하나로 약 7,8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줬고 준코가 대리인이 되어줬던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해. 준코는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 결국 다음 대상을 물색했지. 간호학교 시절 친구였던 카즈코에게 병원에서 네가 왕따 시킨 간호사가 야쿠자 이다라는 사람을 통해 너에게 복수하려고 해. 당연히 이다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어. 준코는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히토미를 시켜 협박 전화를 하게 했고 준코는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카즈코는 1년 동안 총 2,800만 엔, 하나로 약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건넸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카즈코의 남편은 준코를 의심했지만 그녀에게 돈을 넘기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 준코는 카즈코의 남편을 눈엣 가시로 여겼고 1997년 10월에 격한 말다툼을 계기로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어. 학창 시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카즈코를 시켜
그녀의 남편을 살해 후 보험금을 타면 그것을 뺏으려고 계획했어. 네 남편이 바람피고 있어. 그리고 내연녀랑 공모해서 교통사고로 너를 죽이려고 해. 라고 카즈코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다가 다시 너를 죽이기 위해 남편에게 접근했다는 말로 그녀를 흔들었어. 준코는 카즈코를 속이기 위해 그녀의 차에 수면제를 몰래 숨긴 뒤 발견한 척하면서 역시 남편이 너를 죽이려고 했었네. 라고 말했어. 결국 준코의 말에 설득당해 1998년 1월 23일 카즈코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간호사였던 그녀는 많은 양이 투입되면 인체에 해롭지만 후에 몸으로 흡수돼 부검 시 발견이 잘 되지 않는 약물을 남편의 정맥에 투입해 살해했어. 준코가 시킨 대로 카즈코는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부검 가능성에 대해 말하자 그러면 남편이 너무 불쌍해요. 라며 흐느껴 우는 연기를 했어. 그래서 남편은 부검되지 않고 화장됐어. 2월에 남편 생명보험금이 들어오자 카즈코는 하나로 약 3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준코에게 건넸어. 지속적으로 카즈코의 목숨을 노리는 이다를 설득하기 위해서 준코가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어. 같은 해 2월과 5월에 카즈코 남편의 부모님이 사망하자 준코는 카즈코에게 줄 돈이 아직 남아있다며 남편의 친족을 구슬려 유산까지 가로챘고, 남편 회사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준코가 관리했어. 사치 생활이 여전했던 준코는 이번엔 히토미의 남편을 노렸어. 똑같은 방법으로 가상의 인물 후루바야시를 만들어 히토미를 흔들고 그녀의 손으로 남편을 살해하게 하고 생명보험금을 가로챘어. 히토미를 시켜 미유키의 어머니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준코는 히토미에게 벌금을 요구하기도 했어. 2001년 1월 히토미 남편의 보험금으로 구입한 고급 맨션의 미유키, 히토미, 카즈코를 불러 동거를 시작했어. 당시 준코는 선생님이 자신을 준코님이라고 부르게 시켰다며 그녀들에게 자신을 부를 때 꼭 님을 붙이라고 강요했어. 그해 여름 준코는 후루바야시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히토미에게 친정 땅을 팔도록 강요했으나 준코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덜미를 잡힐 줄 꿈에도 몰랐지. 히토미가 자신이 남편을 죽인 사실을 숨긴 채 후루바야시라는 사람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며 어머니와 큰아버지에게 상의했고, 큰아버지가 곧바로 경찰서에 방문하게 되면서 준코의 만행이 모두 드러나게 됐어. 히토미는 자수했고 모든 것을 자백했어. 2002년 4월 17일 주거침입, 보험사기, 사기, 살인 등의 혐의로 준코, 미유키, 히토미, 카즈코가 체포됐어. 이때까지 준코가 갈취한 돈은 하나로 약 20억 원이었다고 해. 2004년 8월에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은 준코와 미유키에게 사형, 히토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그해 9월에 판사는 준코 사형, 미유키 무기징역, 히토미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어. 아마 준코에게 세뇌당한 것을 인정해 정상 참작해준 것으로 보였어. 카즈코는 재판 중 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어. 2016년 3월 25일 준코는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56세의 나이로 사형을 당했어.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것에 일본 열도는 분노에 들끓었던 사건이야.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과 동료들의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범행 수법과 주범 준코가 모든 것을 공범들에게 떠넘기는 형태의 시민들이 경악했고, 본인은 계속 지시만 하고 살해 대부분을 미유키가 주도했기 때문에 공범들이 뒤늦게나마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검찰이 제대로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면 준코는 사기죄만 인정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간호사가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살해했는데 술 취한 남편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병원에서 가져온 마취제를 주사한 사건으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 돈이 뭔지 나도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길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갖고 싶지는 않아. 내 가족, 주변에 좋은 사람들 챙기며 서로 아프지 않고 큰 걱정 없이 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대들, 구독하고 가지 않으련?